박찬대 원내대표가 키워드에 등장했네요. 일단 무리수 아닌가. 굉장히 지금 강경한 입장. 본인의 주장도 강경하지만요. 이 원내대표로서 당의 어떤 정책적 그리고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좀 피로도가 너무 높게 쌓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요. 우선 최근 민주당의 모습, 다 이 모습의 공통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 사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만이 보냈잖아. 증거와 시작이 언론에 공개돼 있으니까 하고 비켜줄게. 아니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죠. 아니 여기 설 자리가 없어. 설 자리가 없어. 뒤를 비켜줄게. 근데 오셨어요. 우리 하고 비켜줄게. 너무 떨어지니까 마이크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의 장애 투쟁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쓰러지는 의원도 나오고 있고요. 말은 안 하지만 매일같이 도보행진 거의 뭐 8km를 매일같이 걷는데 이거 만만치 않다. 날도 추우면 추운 대로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힘들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상황으로 크게 분류가 돼요. 일단 도보행진, 국회에서 광화문. 이게 말이 국회에서 광화문이지 매일 하라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9일째 도보행진도 오늘 했어요. 어제는 하루 쉬었거든요. 단식 투쟁 계속 이어가고 있죠. 지금 병원 이송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집회 중에 뭐 계란 투척으로 뭐 맞고 폭행도 당하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좀 여러 가지 모습들인데 서영주 소장님. 네. 이대로 계속 이거 지속성이 있겠습니까 이거? 이게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길이 잡히지 않는 한 계속해 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어떤 그런 원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원인 아닙니까? 아,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는 큰 점에서 보면 이 나라가 정치는 정지되고 민생도 정지되고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령이라는 이름하에 비상계엄을 한 뒤로 120일째가 거의 돼가고 있잖아요. 예. 아무것도 정지돼 있잖아요. 오죽하면 야당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지역민들을 돌볼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라가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데 예. 한가롭게 헌재만 믿고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해라. 여유를 가져라. 그럼 다른 선택지가 지금 없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없게 민주당으로서는? 만들었죠.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결국에는 헌재를 압박하는 정치의 압박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빠져야 되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안 빠지면 민주당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들을 보면 참 윤석열 대통령 정말 몹쓸 짓을 하긴 하셨다라는 측면을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내부적으로 이 어떤 이런 단식, 아까 예. 자료면도 봤고 계속해서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현지에서 발언하는 것들 예. 도보부터 시작해서 의총에 비상의총 2번, 릴레이 발언,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입니다. 예. 그런 계속해서 강행군이 오가는 굉장한 과정이기 피로도 때문에 아닙니까 지금요? 인간적인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는 있죠. 예. 인간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예. 하지만 원망을 원내 지도부에 하는 의원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모 석간지에서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뭐 한다 예. 이런 식의 좀 자극적인 인용해서 이제 보도 나온 것들이 네, 좀 보도 있어요. 나온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 조금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표면만 보는 그런 표현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영주 소장께서는 이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된 건데요? 그걸 좀 말씀하시면서 다른 선택지가 민주당에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이었어요. 최근에 박찬대 원내대표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 굉장한 비판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 목소리 좀 들어보죠.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십시오.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최상목과 관련해서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상목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의 걸림돌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명백한 그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지만 이게 뭐 민주당이 유리할 것도 없고 또 새롭게 이주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심각한데 그건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유보해두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또 우려의 목소리들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민주당 내부의 어떤 일각의 이제 반응인 거죠.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분이 이제 언론에 이렇게 살짝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에 좀 신중 모드 유지 중인데요.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 방금 들어보셨죠?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약간 다르다는 거네 분위기가. 그리고 한 중진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한 수 앞도 못 보고 마구 질러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한 언론에 보도된 게 이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금 죽이는 꼴이다.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다. 약간 이런 맥락이겠죠. 최영철 의원은 좀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당이 혼란스러우면 지도부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저렇게 혼란스럽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여당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때 뭐 그 패스트트랙 사건 났을 때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 하면서 뭐 그 쇠뭉치 같은 것도 뭐 들고 다니시고 뭐 원내대표가 더 세게 나왔습니다. 그때. 본인이 그거 뭐 그 때문에 뺏은 건데 본인이 들은 건 억울하다 이런 얘기 계속했죠. 그렇게 저렇게 좀 투쟁 상태가 되면 정치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더욱더 과격해집니다. 제가 이게 정치를 보니까 이게 상승작용을 자꾸 일으킵니다. 소나기가 소나기 구름을 자꾸 만들어서 거센 소나기 구름을 만들어듯이 저렇게 상승작용을 자꾸 일으키는데 저것을 잡아줘야 할 부분은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 이 대표도 지금 굉장히 좀 분노의 상승 게이지가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가시는 것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민주당이 저렇게 흥분 상태에서 계속 간다면 국민들의 여론을 잘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저게 그 말이 도보 행진이지 저도 가끔 그 국회에서 그 마포대교를 넘어서 마포까지는 제가 그 밥 먹으러 갈 때 한 번씩 걸어가 봤거든요. 마포대교가 한 1km 정도 됩니다. 길죠. 길입니다. 그 마포대교만 지나면 솔직히 굉장히 피곤합니다. 거기서 지금 마포를 지나서 지금 광화문까지 가려면 한 7, 8km를 또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매일 저렇게 하신다는데 물론 저런 것을 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하실 일도 있단 말입니다. 다음 주에 또 본회의도 예정돼 있고 어제 국민연금법도 처리했고 그리고 지금 추경도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의회 내에서도 할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하시면서 저렇게 하려면 도보 행진을 하면은 의원들이 파김치가 됩니다. 물론 헌재도 저런 걸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거 한 번 하면 됐지. 저렇게 계속 한다면은 저것은 의원들에게도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원내대표께서 조금 절제를 하셔서 지금 정성호 의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절제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조금 지성을 발휘하셔서 좀 자제를 하신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단식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열흘이 훌쩍 넘어갔어요. 지금 단식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 인용 이걸 주장하면서 좀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거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장을 방문해서 뭐 위로도 하고 약간 말리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어요. 오늘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막 발진이 아니, 안 좋아. 발진이 많이 났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위야 뭐 할 일을 한 건데 지사님이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진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건강이 상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체력이 되는 한은 한번 조금 더 버텨보려고 힘을 내서 국민들과 함께 싸워요.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이재명 대표가 아니 이렇게까지 단식을 오래 하실지는 몰랐어요. 놀라면서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목소리를 냈죠. 13일째입니다. 거의 2주잖아요, 지금요. 단식한 지가. 최경철 위원. 뭐 투쟁 목적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빨리 파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 그 주장을 하면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건데 김경수 전 지사의 단식의 의도는 꼭 그것만이 아니다는 시각이 분명히 정책을 존재해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 그렇습니다. 탄핵을 단무지 헌재가 인용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역할도 하지만 예. 그것보다 사실 정치인이라면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단식을 하는 강인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사실 김경수 그 지사에 대해서 가장 단점으로 회자되는 것이 정치적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 권력 의지. 권력 의지가 부족하다. 사람은 참 괜찮은데 권력 의지가 부족해서 저 뭐 대통령 되겠나? 뭐 이런 말씀이 많이 근데 따라다녔단 오늘 말이에요. 저 모습, 13일째 단식하는 모습은 나 보통 그런 의지 있는 사람 아니에요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겁니까, 그럼? 13일 단식은 대단한 겁니다,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 건강이 제가 사실 염려돼서 단식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나 김경수 지사는 지금 독한 마음을 품고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 위험한데 그러나 지금 김경수 지사도 그래도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한 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다음 대선쯤에는 한번 자신도 이름을 한번 내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 민주당에서 새로운 후보를 뽑아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강인하고 힘찬 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건강이 염려되니 이제는 단식을 중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영주 소장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촉구와 주장 이게 이제 본인이 말한 목적이지만 또 이면에 있는 목적은 민주당 내 지지층을 향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어떤 정치적인 보석 이것도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최영철 위원도 그런 맥락의 설명인데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적당히 하고 빠지면 되죠. 뭐 굳이 저렇게 목숨을 걸면서 예. 13일째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찾아와서 살아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단식을 말렸다고 하는 이 거예요. 단식이라는 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단식원에서 뭐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혈당이 떨어지시면 쇼크가 오고요. 쇼크가 위험합니다, 오면은 저거는요. 코마 상태에 빠지는 예. 굉장히 단식은 위험한 정치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본인의 몸값을 만지려고 목숨을 걸 정도 이번 대선이 본인에게 유리할까요? 아니죠.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하려면 적당하게 빠지고 관리하고 조기 대선 준비해야죠. 사실상 13일 제가 봐서는 체력이 버티나니면 저는 다음 주 28일까지도 김경수 전 지사의 성정이라면 누워서라도 할 겁니다. 일주일 정도는 뭐 더 갈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거예요? 성정이라면. 근데 그 이유를 본인도 밝혔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셈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함으로써 예. 전제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청년 시절에 본인들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정치적 셈법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지나가다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건강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라. 그리고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13일 하면 2배는 원래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15일에 되면 15일에 됩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때부터 조기 대선에 가면 본인한테는 정치로 손해예요. 체력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없다. 안 됩니다. 조기 대선에서 본인이 등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번 조기 대선을 포기하고서 지금 단식을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본인의 몸값 뛰지도 못할 거 올려서 뭐합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진정성이 굳이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분석으로 해석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립니다. 민주당 분들의 말씀은 저게 이제 광화문 인근의 이제 농성장에서 단식을 하는 거잖아요. 저게 이제 단식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소음 때문에 잠도 쉽게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또 이런 설명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13일째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그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김경수 전 지사의 모습이었어요.